오늘의 초대 손님 이분이 딱 맞췄습니다. 강명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분이 쏜다고 며칠 전에 얘기할 때 저 콧방귀 끼던 분들 지금 큰 코 다쳤습니다. 아니 강명도 교수가 그때 며칠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오셨잖아요. 월요일이요. 월요일 날 오셔가지고 북한이 며칠 내로 미사일 발사한다 그랬더니 7월 27일 전후로 해서 발사한다고 딱 날짜까지 맞췄네. 그건 무슨 정보를 들은 거예요? 아니 원래 뭐 북한에서 사는 고위층은 북한의 행태가 그러니까 이게 냄새만 맡아도 그냥 압니다. 냄새와 맡아 이런 발언할 땐 요걸 할 거다. 예, 이미 순위대 이미 다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돼 있는 대로 가고 있는데 매뉴얼대로 우리만 믿지 않고 정부나 청와대나 이 대북 안보 라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죠. 아직도 뭐 평화 과정에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중거리 미사일 쐈거든요. 순위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200m, 200km, 네. 400km. 이번에 700km입니다. 네. 요거는 딱 일본 관통하죠.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 다 타격권에 들어가. 고기 타격권이에요. 딱. 이번에 430km, 400km 가는 부산까지 그냥 그건 부산 딱 떨고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거. 이번엔 일본까지도 만약시 우리는 전쟁 준비 다 돼 있고 얼마든지 일본까지 타격하고 일본도 전역이 아니라요. 키로수 재보니까 딱 그 주일 기지. 네. 예, 그 기지까지 다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이미 넘어선 건 그 뒤에 넘어서. 오키나와까지 아니, 가는 다 건 넘어서 이미 1200km, 4000km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괌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네. 괌 주변에다 대고 네. 괌은 안 하지만 괌에다 쏘갔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발하니까 괌하고 비슷한 거리에 저쪽 한번 태평양에다 벌써 쐈잖아요. 네. 그리고 4000km, 5000km 가는 가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미국 본토까지 가는 코앞에다 떨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으니까 그 5000km까지 떨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태평양에다 핵실험하는 것이 목표다 이랬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다 지금 도대체 한반도가 침몰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이러한 침몰을 하기 직전에 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미 청와대나 정부는 정신 안 차립니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도 북한을 붙어 잡아야 자기네 명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청와대하고 정부는 이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북한을 비판하게 되면 내가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북한한테서. 그래서 한 방에 그냥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선야바냐 빌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넣어서 아직도 평화 타령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지금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래도 아직도 평화 과정에 한반도의 평화의 그 한 개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미사일을 지금 3번 단계적으로 200km, 400km, 700km, 이제 1200km, 5000km 그 다음엔 태평양에서 핵실험할지도 모르는 판에 아직도 평화 타령하고 있는 이 정부와 청와대를 보면서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이젠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모든 게 사방으로 뚫렸어요. 안보 구멍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안보구멍. 이제 뭐 넘어갔다. 간첩이 들어오지 않냐. 뭐 목소 아니 간첩이 그러니까. 직파 간첩이 무슨 뭐 파종해 직파하게. 간첩은 다 직파지 그러면. 아니 모내기 뭐. 야 무슨 양파가 있고 직파가 있고 아니 무슨 개파가 있고 대파가 있냐 이런 파종 아니냐고 그랬어. 무슨 직파 간첩. 간첩은 다 북한에서 확인하는 거지 무슨 발표하는 놈들도 참. 야, 내가 그래서 그거 보고요. 야, 이거 딱 지금까지 다 북한에서 직접 확인한 간첩. 당연하지 그거는. 뭘 파종하면서 야, 돌려치기 쓰리구션 간첩이냐 그럼? 야, 난 정말 어처구니 없어. 말이 안 나고요. 그리고 순임으로 위장해 가지고 활동한다는데 이미 순임으로 위장이 아니고 고정 간첩이 순임으로 위장해서 수십 년간 고정 간첩으로 있던 사람. 저 광주 전라남도 무슨 절간이죠? 그게 그 김동식이가 그 사람 접촉을 하다 총격전 일어나가지고 체포된 거 아닙니까? 다리에 맞아가지고 총격전이 했잖아요. 두 명이 북한에서 이 아주 유능한 아주 훈련받은 종의 영혼이거든요. 김동식 씨 아시잖아요. 97년도인가요? 98년도. 그때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 목적은 절간에 침투해서 고정간첩으로 있는 그게 이름이 뭐 해바라기 뭐 이런 식으로 그 간첩을 접선하러 들어왔다가 그
고정 간첩이 변절한 걸 모르고 예. 매복에 걸렸다가 총격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총에 맞아가지고 의식 잃은 상태에서 체포되지. 그 사람 총에 안 맞고 의식 안 했으면 체포 안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 자 이런 상황이었다. 고정 간첩. 이거 무슨 순임으로 위장하는 거는 뭐 순임 돼서 뭐 목사로 위장 뭐 교수로 위장하고 뭐로 위장? 아니 무슨 그건 두 번째 문제야. 그 사람들이 뭘로 위장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자기의 이 대남 우리 한국의 그 이 뭐죠 이 조카타경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대남 공세 대남이 아니죠 이거 파괴 공작 임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정책 한반도 손 들고 막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한의에 망상에 사로잡힌 거죠. 이거 환상도 아니야. 망상에 사로잡혔는데 북한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파견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자기 할 일은 문재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문재인이 할아버지가 나와서 대통령을 해도 후에 네. 북한은 자기 할 일은 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속지 환상 망상에 사로잡혀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항상 제가 말 대등하게 가고 거기 굽신거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굽신거리고 비굴하게 구걸하다시피 평화를 왜 구걸하고 왜 통일을 구걸하고 왜 평화를 구걸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 거예요. 모양 이 꼴이 되고 이제는 뭐 주먹질 아니라 이제는 뭐 총칼을 휘두르는 거와 똑같아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휘두르는 거야. 미사일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발사체라고 아직도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어제 난 이 국방부도 이거 아주 난 도대체가 이런 국방부를 믿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살겠냐 불안해서 옛날에 5월달에 싼 것도 아직도 뭐 무슨 발사체인지 몰라 발사체라고 하고 조사 중에 있다고 그러고 아니, 불상 발사체라고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는 또 내가 어제 나왔으면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뭐 국방부 조사하지 말아라 지금 내일이면 북한 요동시민에 또 커다랗게 어떤 미사일 종류까지 다 발표하는데 뭘 근데 그것도 아직도 미사일 아니라고 하는 판에 북한이 미사일이라고 하는데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자 이번에 680km 나갔다고 했어요. 네. 어제 국방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 400에서 430km 나가는 발사체에 뭐 발사체다. 어제 오늘 뭐라고 발표했어요? 북한이 680km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중거리 미사일이거든. 네. 중거리 미사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왜 비굴하게 노냐? 국방부까지도 이렇게 비굴하게 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다 늦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안보는 이제 늦었다. 이제 뭐 대통령이 돌려세울 수 없다. 돌려세울 수 없다. 돌려세울 수 없고 한반도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북한은 숭숭장구하고 있고 한국이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뭐 일본 문제, 러시아 문제 이제는 동맹으로 가도 부족할 일본하고 지금 대결로 가잖아요. 항일로 가라고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일 항일 선전포고를 했고요 일단. 그것도 뭐 전쟁, 경제 침략이라고 하고 경제 전쟁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경제 침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네. 저 이해찬 대표가 경제 침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침략이라는 건 그 침략을 막지 못한 정부가 책임이지 왜 우리 국민이 책임져야 돼. 경제 침략을 당하든 뭐 군사 침략을 당하든 그건 정부하고 국가가 맡아줘야지 국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당한 다음에 과자 부수레기 불매 운동하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침략을 당하지 말게끔 대책을 세워놔야지 왜 경제 침략이라고 당하고 나서 지금 항일이니 반일이니 매국년이 애국이니 하나고요. 제 말씀은. 네. 자, 일본하고 동맹으로 가도 시원치 않은 문제. 자, 이렇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다음에 선동까지 해가지고 국민들까지 불매운동으로 가게 되면 일본 국민도 이제 불매운동으로 참여하죠. 100%입니다. 그 사람들은 감정 없어요. 네. 그러면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다음에 갈라서는 거예요. 이제. 네. 자, 러시아 봐요. 러시아를 믿을 나라가 못 된다고 우리가 한참 할 때 러시아는 항상 북한 편이지 한국 편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끼고 돌고 이 회담으로 풀어야 되고 뭐 제재도 풀어줘야 된다는 게 러시아였거든. 자, 러시아는 이제 우리 영공까지 통과하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략 폭격기입니다. 핵탄도 싣는 전략 폭격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폭격기입니다. 이 러시아에 그 전략 핵 폭격기까지. 그다음에 중국은 수백 차례 140차례 우리 영공을 침범했는데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다 대고만 지금 하지 중국하고는 지금 말도 못하고 오늘 뭐 한중 무슨 전략회 무슨 뭐 한중 뭐죠 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해동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짓밟고 있는데 자 중국이 우리를 짓밟고 러시아가 우리를 짓밟고
북한이 우리를 아주 미사일로 아주 강타하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어요. 자, 그럼 이 동북아에서 우리는 다 짓밟혔어. 일본이 우리를 다 짓밟아 버렸었죠. 같이. 싹 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한미 동맹도 오종종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한미 이번에 볼턴 오는데 꿈깨라 그랬거든요. 왜 뭘 꿈깨라? 한일 관계를 풀어준다. 꿈깨라 그랬다. 꿈깨. 야, 미일 관계가 더 중요하게 보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한일 관계를 미국이 볼턴 전에 우리 알았어. 우리가 강력하게 압박해가지고 당신네 풀어줄게. 오림도 없는 소리죠. 기댈 때를 기대야죠. 이미 한미 관계도 물 건너 갔다고. 한미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말로만 지금 한미 관계 앙철통 같다고 하지 정보 하나도 안 주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다 대고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린. 미일은 안 그렇습니다. 미일 항상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한 저 정보도 일본에 먼저. 우리는 안 줍니다. 왜? 북한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새 나갈까봐 안 주잖아요. 이거는 그렇다면 한미동이 깨진 거나 같거든요. 그럼 그 팩트가 뭐냐? 왜 그런 뜬금소리 없냐? 팩트를 대줄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노이 회담 때 일본은 알고 있었어요. 이번 회담이 깨지는 걸. 미국이 알려줬기 때문에 한 주일 전에. 일본 외상이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한 주일 전에 미국으로 통보를 알고 있었다.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갈 때까지도 전화해가지고 가는 날 잘 될 거다. 괜찮다 하니까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술 김칫국 먼저 마셔가지고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남북관계 빨리 점검해가지고 철도공사, 도로공사 준비하라고 종전한 거랑 마찬가지다. 있다고 소리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뭐라고 발표했냐면 한반도는 우리가 이제부터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철도공사 이거 이제 시작할 준비 재점검하라. 그리고 나서 하노이 그 다음에 깨져버렸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입니다. 이거 도대체 비판하니까 저는 팩트를 안 가지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가짜뉴스다 하는데 저 가짜뉴스는 고소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대북 문제는 우리가 가짜뉴스 하면 벌써 아니 잡혀갔지. 팩트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니까. 말한 적이 없었고 제가 말한 거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김용철이도 밀려나고 최룡해는 밀려나서 핫바지 자리에 가가지고 지금 김여정이가 최룡해 자리 들어간 거 다 맞거든. 다 들어가고 통일부는 다 몰라.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정보가 있어야 알지. 이게 뭐가 국정원은 그럼 알아야 되나?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미국에서는 정보 안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대북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펑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떡줄 사람은 생각 전에 김칫국부터 계속 마셔나가다가 하노이 회담 끝나고 판문점 3자 회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혹시 끼워줄까 했는데 끼우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주인 노릇도 못하고 거기까지 뭐하러 가냐고.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 안내하러 갔지. 안내하러 가서 마지막까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안내도 못했잖아요. 트럼프 혼자 가서 손님을 맞아잖아. 주인은 어디 갔어요? 문 닫아놔서 나오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나라는 도대체 뭣도 나라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워야 되는데 대통령다운 데는 한 것도 없어 지금 모든 국제사회에서. 그러니 이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겠냐고요. 그 위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참 안타까워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브레인들이 대북 정책이나 몽땅 아마추어들만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번에도 말했지만 조국이라는 사람 민정수석 하던 분 오늘 나갔대요 보니까. 전 민정수석이라고 부를게. 조국이라는 이름 부르기 싫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전 민정수석 봐요. 프레임을 어떻게 몰아요? 반일이냐 애국이냐를 프레임을 몰고 가고. 내 말씀에 그 사람은 54억 6,750만 원이나 가지고 있는 부자가 우리 같은 소민들 다 죽으라 그런 프레임을 항일 반일로 몰아가. 이게 전 민정수석을 2년 2개월 동안 했으니 그리고 민정수석 하는 기간 동안에 잘한 거 있으면 단 한 가지만 꼽아보라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 네, 하나도 없어. 다 잘못한 거고. 다 잘못한 거예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인사도 그냥 몽땅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제일 예쁘게 봐준대. 그건 전 국회의원 하던 그 여자분 누구죠? 이번 맨날 KBS에 나와서 하는 이름 생각 안 나요. 전 국회의원 그분이 이제 김현? 아니 여자분인데. 여자. 그리고 이제 무슨 KBS 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하는 방송 있어요. 거기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예뻐하는 사람. 무슨 연애야 예뻐하게. 무슨 3살 난 아이고 유치원생이야. 예뻐하고 하는.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는 소리야 지금. 지금 국회의원 아니야. 전 국회의원. 이제 나가겠죠. 이제 국회에 나가려고 이제 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문재인 편 들고 정부 편 들고. 그건 이제 거기서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 입장은 이해돼. 그래도 말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예뻐하는 등 아니 무슨 유치원생이냐고 예뻐하게. 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네 그래서 아주 이제 말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침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이 지금 침몰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봐요 지금 모든 지금 이 재반 사건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 일본 문제, 북한 문제. 북한은 그래도 뭐 아직도 뭐 평화 과정이고 아직도 뭐 괜찮다고 뭐가 괜찮은데? 중거리 미사일 쐈죠. 이제는 4,000km 나가는 거 쏩니다. 괌까지 나가는 거 1,200km, 1,500km 쏘고. 그래서 이제 또 쏩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으로 가장해서 저 12,000km, 14,000km 나가는 제가 말씀했죠. 지금 만들고 있다고 북한이.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도. 위성 관축. 그러니까 이 뭐죠? 이거 일기 기상 관축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관축. 만들고 있다는 게 지금 팩트거든요. 그거 만들고 이제 다 만들면 이제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쏘올리죠. 이제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잠수함도 이미 공개했잖아요. 잠수함도. 아이고 아니 미사일은 잠수함은 공개할 수 있다고 보자고요. 잠수함은 뭐 우리나라도 만들어 띄우니까. 자 잠수함 공개하는 건 이건 미사일하고 달라. 잠수함 만들었다. 너 왜 잠수함 만드냐 이러지 못하잖아요. 아 그렇지. 네, 못해. 그 잠수함은 왜 잠수함을 공개하냐? 이게 제가 보니까 신형 잠수함이야. 옛날에 가지고 있던 3,000톤급인가 4,000톤급 그 북한의 이 잠수함을 가지고 새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가져다가 뭘 장착하냐면 개조해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합니다. 한 1,200에서 2,000km 나가는 거. 그러면 미국 바다 어디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못 잡습니다. 이거 그 넓은 바다에서. 그래 그걸 지금 과시하는 거거든요. 우리 거기까지 날아가는 거 12,000km 1시간 반 동안 기다릴 수 없어. 바로 미국 코앞에 가가지고 미사일로 발사해가지고 너희를 쓸어버릴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건 그걸 보여주는 거 있고 이번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중거리 미사일은 이게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입니다. 단거리도 그렇고 미사일은 어쨌든 다 제재 그렇죠. 대상이야. 네. 그런데 이번엔 중거리 미사일 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유엔 안보리 안 열잖아요. 누가? 트럼프가 안 여는 거야. 트럼프가 지금 왜냐면 내년 선거 걸렸지 모든 게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자제하고 이제 더 이상 쏘지 말라고 달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트럼프 봐서 그러면서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와가지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우리는 원한다. 그럼 제재는 안 풀겠다. 또 쏩니다. 이제 봐서. 그러면서 우리 제재 좀 풀어줄게 하면 안 쏘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우리는 제재를 절대 풀자 유엔 관계국들이 유엔 안보리 교리를 이행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제재는 안 풀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그러면 이제 1,200km, 1,500km 그 괌까지 나가는 데다 대고 또 이제 쏘죠. 또 쏜다. 또 쏘죠. 지금 단계적으로 쏜단 말이에요. 200km 쏘고 두 발 쏘고 400km 나가 430km 두 발 쏘고 이번에 700km 나가는 거 두 발 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그렇게 놓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미국하고 결별할 때 바로 그걸 쏘는 거죠. 선거가 가까울수록. 자, 우리 선거도 그렇고 미국 선거가 가까울수록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위장한 기상관축 위성이라고 하면서 쏘아올린 그게 마지막 수준이죠. 그러니까 선거 가까이. 그럼 그렇죠. 미국 선거 가까이.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도발. 고전에는 안 쏴요? 고전에 이제 계속 도발을 넣고 간다 했죠. 1,200km. 1,500km. 예. 자, 괌까지는 1,500km. 다음은 1,200km 쏘네. 1,200km. 이건 아마 한 10월 달쯤 정도 되면 미국이 반응을 안 보이면 근데 미국이 크게 반응을 안 보여. 그럼 또 쏩니다, 이제. 그때 이래도 반응 안 보일래 하고 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때는 SLBM으로 잠수함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실험만 거기서 쏠 수도 그러면 아니면 미국이 뜨악하는 거지. 야 이건 어디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잠수함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우리가 미사일 장착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뭐 핵무기가 뭐 20개다 뭐 60개다 간결. 제가 최소한 북한이 핵미사일을 60개 보유하고 있고요. 이러는 사이에 우물우물 시간을 벌면서 계속 100개 늘키잖아요. 100기까지 완성을 하면 다시 핵실험을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수백 개의 핵무기를 보였다고 공개할 겁니다. 그게 수준. 근데 여기 묘하게도 지금 한 겁이 넘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한숨 돌렸다고. 중국이 관광객을 엄청나게 밀어주면서 자금이 돈줄을 좀 풀렸기 때문에 지금 돈줄이 좀 풀렸다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휘발유 원유를 계속 공급받고 있거든. 물자, 식량 거기서 사오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숨 돌렸다고요. 한숨 돌렸겠다. 통치자금이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 덜리진 게 아니고 나아진 게 아니고 김정은이 통치자금과 그 간부들
최전방에 나와 있는 장군들한테 카드에다가 달러를 여주는 게 있어. 500불에서 1000불까지 카드를 충전시켜주는 거 있는데 이거가 왜 공급소에서 다 살 수가 있거든. 그건 이제 한숨 돌렸기 때문에 해줄 겁니다. 지금 해주고요. 장군 이상, 사단장 이상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 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한숨 돌렸다. 그거 지금 아주 아우성 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진핑이가 말하자면 열어준 거네. 다 열어주고 돈 있죠. 준 거네. 지금 아이. 많이 뚫렸습니다. 이제는 뭐 많아요. 그런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한숨 돌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대일 전쟁이나 대미 전쟁을 선포한 거나 똑같습니다. 연합훈련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쌍방의 연합훈련 누구를 가상의 적이 누굽니까? 미국이죠. 미일입니다. 근데 우린 빠졌어. 한국은 지금 어디가 붙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한국이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일 동맹으로 철저히 가야 일본, 미국도, 중국도 우리 깔보지 못하고 러시아도 함부로 보지 못하는데 우리 빠졌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이거 딱 구한말 시대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한말 시대 때 청나라에 붙었다, 러시아에 붙었다, 일본에 붙었다, 로일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인데 우리가 요청을 했잖아요. 누구죠? 고종이 네. 러시아 대사관에 영사관에 피신해 있었던 거 아간 아닙니까? 파천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들어왔다가 그걸 빌미로 일본이 로일 전쟁에서 우리 영토를 관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본이 러시아가 패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 영유권, 그러니까 뭐죠 이거 이 모장이나 이거 지배권을 네. 일본한테 넘겨준 거 아닙니까? 네. 러시아가 일본 지배 그러니까. 좋다고 한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지금. 어디가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정확히 보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한미일과의 동맹을 철저히 가지 않으면 한반도는 없습니다 지금. 그때도- 거기도 지금 북한이 지금 북중로로 탄탄하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우리를 짓밟고 중국도 짓밟고 러시아도 짓밟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 투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구한말 시대 고종이 착각한 게 그때 세계 강국은 영국이었어요. 영국과 영국의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반대가 됐죠. 지금 미국이 패권국이고 영국이 가장 강력한 우방이잖아요. 그때는 영국이 패권국이고 미국이 가장 강력한 우방인데 영국과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여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러시아를 잡는 바람에 이게 먹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잡아야 되는데 중국한테 붙으려고 지금 이 바보들이 중국이 힘이 센 줄 알고 중국이 물론 돈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건 맞지만 군사력, 과학기술력 모든 면에 문화력, 애국심 모든 파워 면에서 미국한테 아직은 게임이 안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 중국한테 붙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망한다니까 이제 고정처럼.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KBS 방송에서 진대재 정보통신부 과학정보통신부 장관 했던 그때 아마 노무현이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삼성전자 사장 했잖아요. 해다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미 방법이 없대. 딱 방법이 없다. 삼성전자 소재하고 부품을 공급 중단하면 삼성전자 무너진다고 바로 말했잖아요. 진대재가. 삼성전자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지. 20%를 차지하고 있는 아유. 지분을 가장 많이 내고 그 하청업체 뭐해 아우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지금 뭐 일본이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한국 경제 무너뜨린다고 해서 자기한테 이익 되는 게 사실 없어요. 왜? 우리가 수출하는 거하고 일본이 수출하는 건 다릅니다. 네. 일본엔 반도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일본에 가는 건 기술력하고 소재하고 근데 가전제품하고 자동차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장 센 게 반도체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반도체는 사양길이고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 이걸 뭐 무너뜨려서 자기네가 반도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이거는 지금 왜 그러냐? 정부 대 정부 간에 그동안의 신뢰를 정부가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반대로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안 하지. 가만 안 했죠. 그렇지. 그리고 경제 침략이라는 게 이게 아주 이상한 논리예요. 지금 잘 보세요. 우리 국민 똑바로 알아야 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건 자기네 물건 안 사준다고 압박하는 거거든요. 족자난다고. 너희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훅자난도 나지. 우리 물건 그만큼 사가라고 그래서 압박을 하는데 아니 일본은 자기네 나라 물자를 수출 안 하겠다는데 경제 침략이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착각해도 경제를 안 해본 분이니까 착각들 하고 있어. 장사를 언제 한번 구멍가게라도 해봐셔야지. 물장사다 망한 사람 망한 거밖에 더 있냐고. 아니 무역회사는 아니 물장사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너면나 안희종이 때 그 뭐지 진짜 물장사 이거 생수장사다 묻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빚돈이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다인데 자 봐요.
뭐가 경제 침략인지도 몰라. 일본은 자기네 걸 안 판다는데 우리가 지금 팔아달라고 지금 사정해야 돼. 수출해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지금 미국은 수출을 못해서 지금 사정하는 거예요. 지금 압박하는 겁니다. 자기네 물건을 지금 중국에 안 사준다고. 그러니까 경제 침략. 야, 너희 건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희 물건이 그냥 우리나라를 다 짓밟고 침략하 이렇게 무더기로 침략하는데 우리 물건은 너 왜 안 사주냐? 농산물이나 사주고 문을 열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교묘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건 바보같이 말려 들어가는 거야. 일본이 이 우리 거 안 산다고 우리 자기네 물건을 안 사간다고 막 협박하고 협박하면 이게 경제 침략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팔아달라고 그래서 안 팔갔다는데 계속 팔라 그래 여기서는. 그럼 누구 잘못이냐? 그걸 준비하지 않은 이 우리 좀 그거는 개인 회사 중소기업이 못 만든답니다. 네. 불화수소도 그렇고 소재도 그걸 만드는 값이면 중소기업 돈이 없어도 못 만들고 그걸 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카이스트와 같은 국가가 개발해 가지고 완벽하게 개발해 가지고 중소기업에든 거기다 줘야죠 기술을 너희만 생산하라. 아니, 우리 하려고 근데 했는데 국가가 안 하면서 환경단체에서 막았다니까. 박근혜 정부때 하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고 환경단체. 대기업 보고 너희 개발하라. 아 자기네 왜 개발하는데 그걸? 그거 개발해서 팔 데가 없는데. 일본 같은 소재나 이런 일본에서 최고 기술과 같은 이 소재는요, 이 재료는 전 세계 90%를 수출한다. 그 진대재 장관이 전 장관이 이야기해. 90%를 수출한대. 그 우리가 이제 그걸 경제에 따라가서 그걸 만들면 우리나라 거 사가는데 왜? 신용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쓰던 거 쓰지. 대기업이 잘못하면 그거 썼다 망하면 그냥 수조 원이 무너지는데 그게 바로 삼성이 중소기업이 만들어한 거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못 쓴다는 거야. 뭐 9.9에서 합격을 100%, 200%, 5000% 내줘도 못 쓴다는 겁니다. 왜? 썼다가 이게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썼다가 잘못되면 그냥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나라 회사가 부도나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 거는 수십 년간 써왔기 때문에 신용이 생겼잖아요.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걸 한 번에 바꾼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한테 정부 지금 한심해. 지금 와서 뭐 자력갱생 북한 따라다니더니 이제 자력갱생 자력갱생도 안 할 게 있는데 모든 걸 다 우리가 부품 만들고 다 어떻게 하냐고. 그럼 자기네가 만들어야지. 자기 국가가 만들든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든 아니면 정부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 저희가 하든지 아니 할 수 없는 걸 돈이 어디서 그걸 개발을 하냐고. 돈 몇 푼 돼서 그거 하루에 1, 2년에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그게 진대재 전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거죠. 일본이 이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명 빼버리면 삼성은 그대로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재료를 딱 끊어버리면 그대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알고 그렇게 교묘하게 공격을 하는 건데 거기에 그러면 이건 정부가 막아주고 정부가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고 설득시키고 싸움으로 항일이냐 반일이냐 가지 말고 외교적으로 풀고 불매운동 일어나도 참으라 그래야죠. 국민들한테. 그렇지. 참아라. 만에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설득해서 정말 우리가 양보했는데도 안 할 땐 그때 정말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한 있더라도 우리가 가자. 그러다 지금은 참으라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선동하잖아요.